민생은 바닥을 향해 가는데 정치권은 누가 당 지도부를 맡게 될지를 놓고 싸우느라 민생을 챙길 여력조차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처음 국회에 진출한 김한규 국회의원과 요즘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2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6월 보궐선거에 당선돼서 국회에 입성은 했지만은 후반기 원구성이 늦어져서 사실상 의정활동은 최근에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또 갑자기 또 국회 상황이 요새 막 대리방상들입니다. 요새는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예.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2달 동안 좀 답답했습니다. 예. 뭐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한데 국회가 이제 사실 개점 휴업이라고 제가 불렀었는데 그런 상황이라 되게 답답했고요. 그런데 제가 상임위를 3개나 배정을 받았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하나씩 상임위라는 게 원칙인데 저는 기본 상임인 정무위 외에 여성가족위원회 예. 또 그리고 예결위까지 담당하게 돼서 예. 지금 뭐 상임위 준비하고 또 업무 보고받고 하느라고 아주 정신없이 보내고 예. 있습니다. 개점 휴업 방지법을 또 발의를 하셨습니다. 네. 이게 실제 국회에서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이 법이? 네, 제가 특히 0.5선, 그러니까 예.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예. 일할 시간이 얼마 많지 않은데 나한테 일할 기회를 예. 달라라고 동료 의원들, 선배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고 다른 사람보다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예. 관심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운영위에서 이런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인이 취임하면서 공약으로 저랑 예.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의장이 관심을 가지니까 예. 저는 뭐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게 됐는데 이 정무위가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들 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뭐 이런 데를 지금 네. 담당하시게 됐는데 원래 그 정무위나 기획재정위 배정을 네. 희망하셨습니다. 경제 관련 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예. 경제가 민생, 우리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고 예. 생각하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지금 뭐 한국은행 총재님 수업도 들었었고, 예. 뭐 예전에 정운찬 총리, 이중구 교수 이런 분들의 경제학 수업들을 제 전공이 아닌데도 들으면서 정치학과 나온 걸 알고 있는데. 네, 경제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그때부터 경제가 일단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로펌에서 활동하면서 금감원, 권익위, 공정위 관련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제 관심사하고 정무위가 직접 관련이 되고 특히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정책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방향을 결정하는 금융위와 금감원들을 예. 피감기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 매우 필요한 상임이라고 예. 생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스스로 초선이 아니라 0.5선 의원이라고 네. 하시는 게 아마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네. 의지를 다져서 좀 해보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만은 다음 법안으로는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지요? 사실은 뭐 법안을 많이 내는 것보다 예. 의미 있는 법안을 또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두 번째 법안은 좀 제주도 관련 현안을 다루고 싶고 예. 우리 4.3 관련해서 재심 이슈가 있습니다. 예. 재심 절차가 조금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특별 재심의 범위를 좀 확대하는 방향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예. 반대하지 않을 그런 합일점을 찾기 위해서 계속 접촉을 했고 거의 법안이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제출할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후반기 지금 국회가 뭐 여야 대립에다가 네. 당내 내용까지 막 겹쳐서 지금 복잡한 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주를 좀 챙길 좀 시간적 여유가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만은 제주에는 자주 오시는지요? 사실 그 주중에는 여의도에서 아마 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주로 오게 되는데요. 뭐 오늘처럼 예. 이게 중요한 방송에서 불러주시거나 아니면 감사합니다. 중요한 행사가 있게 되면 이제 예. 오게 됩니다. 여담인데 제가 지역에서 인사를 예. 하러 다니면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왜 우리 동네 행사에 안 오냐 마을 잔치에 도의원들은 오는데 그래서 저는 직장이 여의도입니다라고 하면 그래요라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국회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예. 있어서 그분들께서 보시기에 이제 각종 행사에서 인사를 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실까봐 좀 안타까운데 저에 대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주중에서도 뭐 전화나 뭐 예. 각종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론들을 많이 민원들을 듣고 있고요. 최대한 주말은 뭐 제주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주 시내 도심에서 네. 이제 김한규 의원의 이름을 딴 한큐 민원실을 네. 이제 시작하셨는데 네. 이 길거리 민원실을 운영하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어떤 건지요? 제가 예. 정치를 하기 전에 국회의원 사무실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국회의원들하고 제가 갖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를 갖는 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 민원실은 의원 사무실이나 지역 사무실은 열려 있고 언제든지 오시면 된다라고 하지만 저하고 평소에 관계가 없던 분들은 오기를 너무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길거리에다가 천막을 치고 사람들을 기다려 봤더니 지나가다가 예.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하면서 슬쩍 오셔서 그때부터 본인이 어려웠던 얘기를 얘기하시는데 문턱을 낮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제 지역구가 이 중앙로부터 우도까지인데 우도에 계신 분들이 쉽게 오시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언젠가는 또 우도에도 가서 천막을 펴놓고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요. 저는 문턱을 낮추는 게 이번 민원 행사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저는 나름의 성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옮겨 다니실 네. 거군요. 예. 이 한큐 민원실에서 뭐 도민들 많이 만나셨을 텐데 어떤 민원들이 좀 많았습니까? 다양하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삶과 관련된 어려움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 제주도 특히 을지역 같은 경우는 농업수산업들이 많은데 관련된 민원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소개됐더니 관계부처나 제주도에서도 연락이 오셔서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한 신경 쓰겠다 해서 실제로 개선된 부분도 있고 예. 또 어떤 부분은 길거리에 도로가 파여 있다든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주시나 도에서 해결할 문제, 국회가 아니라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그거를 제가 전달해 드리면 조금 관공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당연하죠. 같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민주당과 또 정치인 김한규에 대한 질책 내지는 기대를 전달해 주시는 말씀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 민생우선 실천단 물가안전 대책팀으로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최근 고물가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어떤 대응책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주 물가 요새 아주 비상입니다. 그렇죠. 제주에 맞는 어떤 물가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주의 물가가 높은 이유는 물류, 교통 이런 비용이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법안을 만들 때 국회 내부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비를 인하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냐라는 수도권 의원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제주의 상황을 보면 물론 버스도 있지만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유가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일반 직장인들을 생각하면 식대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넓히는 게 보다 서민들에게 일반 국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택배나 이런 물류비 기업들한테 제주에 대한 비용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제주도와 정부가 나서서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을 해줘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하고 지금 정부가 재정을 아주 축소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래도 써야 될 비용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예결위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주도에 대한 물류비, 교통비 지원 이 부분에 힘을 쓰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선 소감 얘기할 때부터 유능한 정치로 보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유능한 민주당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쭉 해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 유능하지 못하게 지금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가요? 지금보다 좀 슬픈 얘기인데요. 사실 민주당이 여러 번 선거를 연달아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심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민주당의 이미지가 최근 한 2, 3년간 유능하지 못하다라는 게 되게 강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민생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분야에 신경을 쓴다. 그다음 두 번째는 부동산 등 경제 문제에서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국민들이 민주당은 무능하다라는 저는 오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많으시고 그러면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두 가지 문제. 어떤 부분에 관심을 둬야 되는지
또 그리고 관심 등 분야에서는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예. 이게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민생 특히 경제 분야에서 예. 관심을 갖고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또 이기는 민주당 만들자 이런 얘기도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잇따라 선거 패배한 영향인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게 이기고 싶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반사적 이익으로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서 민주당 내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은 상책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유능한 민주당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생기지 않는 한 이기는 민주당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관계군요. 네. 유능한 민주당과 이기는 민주당.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인재로 영입된 게 아니라 본인이 네. 온라인으로 직접 당원 네. 신청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제가 생각했을 예. 때 제가 아무래도 이제 뭐 대형 로펌에서 예. 일했고 소위 이제 좋은 스펙을 쌓아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볼 때 영입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좀 안타깝지만 제가 민주당이 원하지 않았지만 예. 저는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 이 나아갈 길에 동참하고 싶었고 그냥 혼자 나름 많이 고민 예. 끝에 온라인 입당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진 않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만 예. 결국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예.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원칙을 지키는 정치를 네.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하시는 원칙을 지키는 정치란 게 어떤 겁니까?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예. 건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그게 상식이고 이성적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정당인으로 활동을 할 때 이 사안이 옳은지 그른지 생각하기 전에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2년간 우리 민주당이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만 집중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괴리됐다라는 예.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꼭 한 발짝 떨어져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서 답을 얻고 싶고 얻으려고 노력하고 거기서 얻은 답을 우리 민주당 내에서 공유하면서 민주당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성적인 정치라고 합리적인 정치라는 게 결국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정치가 소신 있는 정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당의 오영훈 지사가 뭐 네. 도지사가 되면서 이제 정책 공조를 하실 텐데 뭐 최근에 회동도 하셨고 네. 오영훈 도정이 지난 한 달을 뭐 자세히는 보지 못하셨겠지만은 네. 볼 때 제주 민심을 좀 제대로 읽고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제가 평가하기 되게 조심스러운 문제인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오영훈 도지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 남들보다 오래 지역 정치를 하셨고 도의원, 국회의원을 통해서 민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예.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공적인 자리, 사적인 자리에서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 다른 도지사님에 비해서 민심의 중요성을 알고 반영하는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언론에 잘 공개되진 않았지만 여의도에 와서 정당들을 찾아다니며 제주도에서 중요한 민원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부탁을 하고 다니시고 제가 동석도 하고 그러거든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든 제주도민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부탁도 하고 뭐 가끔은 이제 반협박도 하시는 걸 보면서 저 정도 의지면 성과를 내시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영훈 지사가 이제 정무부 지사, 행정시장 네. 후보자 지명하신 거 들으셨죠? 네. 김한규 의원 선거 캠프에 있었던 강병삼 변호사가 지금 제주시장 네. 후보로 내정이 돼 있는데 사실 내정설이 있던 인물들이 그대로 지명이 되면서 네. 이거 논공행상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네. 오영훈 지사가 왜 이런 그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보시는지요? 뭐 일단 도정이라는 거는 정책 방향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같이 해야 힘을 실 거라고 보고요. 요번에 인선들을 보면서 좀 다양한 분야들, 그러니까 정치계에서 새로운 인물들, 또 반대로 행정 경험이 있는, 뭐 정치 경험이 있는 분들도 섞어서 그런 이미지를 예.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 같고, 강병삼 시장, 제주시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정치를 하시던 분도 아니고, 예. 제가 알기로는 뭐 지금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도 없으시고, 예. 그러다 보니 좀 더 어느 특정 정파나 이익에 매이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강병삼 제주시장 내정자와는 고등학교 동창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제주시장이 되면은 어떤 네. 정책 공조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 것처럼 강병삼 후보의 장점은 이해관계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 제가 선거를 준비하면서 시민단체 활동을 많이 했던 강병삼 변호사하고 정책 관련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항상 합리적인 예.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게 뭐 기존의 민주당 내지는 국민의힘 어느 쪽의 생각인지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옳다라는 거에 대해서 소신 있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저는 분명히 제주 시민, 도민들이 원하는 예.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같이 예. 돕고 또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정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고등학교 동창이고 선거캠프 핵심 멤버다 보니까 혹시 김 의원께서 제주시장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하신 적은 없습니까? 전혀 권유하진 않았고요. 뭐 그거는 도지사의 권한이기 예. 때문에 제가 전혀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예. 오히려 강병삼 후보는 제가 알기로는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초반에. 왜냐하면 뭐 정치인도 아니고 변호사로서 예. 나름 자기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또 새로운 인물이 또 예. 젊은 인물이 한번 변화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강권이 있어서 예. 본인이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중앙 정치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짧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20%까지 떨어졌고 또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의 대통령 문자 메시지가 노출되면서 지금 국민의힘 내용이 네. 아주 심각합니다. 또 최근엔 이준석 당대표가 제명될 수도 있는 비상대책위 가동 얘기까지 나오고 비상 상황이다 아니다. 또 네. 논쟁까지 벌어지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이준석 예. 당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절대 반지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권력 다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당이 문제가 아니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좀 안타까워요. 예. 왜냐하면 그게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 회의를 다시 열고 표결 참여하고. 예, 그리고 또 요번에 비대위를 제대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당원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상황에 당원까지 개정을 하면서 한다는 건 좀 무리수거든요. 저는 원래 순리대로 당대표가 결의되었으면 그 6개월 동안 원내대표가 그 역할을 대행을 하다가 예. 다시 당대표한테 기회를 주고 다음 전당대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평가하게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좀 무리스럽게 하고 있는 예. 게 이게 뭐 민생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기보다 그 소위 말하는 절대 반지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인 것 같아서 예. 같은 정치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 봐 좀 안타깝습니다. 예. 김 의원께서는 국회 가운데 맨 앞자리라서 휴대폰 노출될 염려는 없겠습니다. 사실은 앞쪽에서도 예. 오른쪽 위쪽에 또 카메라 기자분들이 있어서 땡기면 보이는군요. 네, 그래서 조심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뭐 대통령한테 문자 받는 사이는 아니라서 예. 네, 걱정 덜합니다. 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금 당대표 네. 선거가 진행 중인데 이재명 대세론에 대한 어떤 찬반 갈등도 있고 개파 싸움도 지금 벌어지는 상황인데요. 이게 민심이 더욱 등질 수도 있고 또 이기는 민주당에서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좀 정리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조금 달리 보는 게 오히려 예. 국민이 관심이 없어서 그게 안타까워요. 지금 전당대회에 예. 생각보다 국민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예. 있지 않거든요. 이달 말인데. 네, 예전에 오히려 당대표 후보들 간의 경쟁이 되게 치열했고 좀 길게 가면 박지원, 문재인 당대표 경선도 그렇고 가까이 보면 뭐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아주 비슷한 분들끼리 예. 경쟁을 하다 보니까 더 치열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예. 민주당의 지지율이 확 오르지 않는 거는 국민들이 우리한테도 관심을 주지 않아서 안타깝고요. 저는 이번 당내 이제 경선 과정에서 오히려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왜 예. 국민들한테 외면을 3번 연속 받았는지 예. 이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들을 이 후보들이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못 듣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저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9월부터는 갈등이 봉합되고 이제 정기국화 시작되면 예. 일사불란하게 민주당이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제주에서 이제 토론회를 했는데 네. 세 분의 후보들이 이 대세론에 있는 이재명 네. 의원께서 앞으로 김포공항 이전은 계속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또 밝히셨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 그 문제 때문에 어려우셨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계속 반대를 해야겠죠. 예. 예, 같은 당이라도 생각이 다르면. 강원식 의원은 반대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게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이재명 후보, 또 비수도권의 강훈식 후보의 생각이 예. 다른 건데, 물론 이제 공항 주변의 소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수도권 주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 자체가 대규모 신도시를 서부 수도권에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중앙 집중적 사고 방식에서 예. 나온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내에서 국가 균형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논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지역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다른 방식으로 보전을 해드리는 저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0개월 후면은 22대 국회의원 네. 선거가 있습니다. 뭐 출마 제가 네. 하실 것 같은데 내년 이맘때부터는 아마 사실적인 예. 사실상 선거전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앞으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어떻게 해서 쭉 이어나가실 생각인지요? 먼저 그 얘기부터 드리고 싶은데 저를 아끼시는 분들이 야 선거 얼마 안 남았다 빨리 준비해야 돼 예. 경쟁자들이 막 나올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처음 출마할 때부터 새로운 정치 변화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당선되기 위해서 예. 지금 막 사조직을 만들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이런 거보다는 예. 일로서 성과로서 뭔가 평가받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민원 행사라든지 제가 뭐 김한규와 경제읽기라는 경제 세미나도 하고 예. 있는데 비슷한 방식의 또 행사들을 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주도에 특화된 행사들을. 저는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저를 평가하기를 원하고 예. 성과하고 관계없이 나랑 친하고 나랑 식사 한번 하고 우리 동네 행사에 왔기 때문에 뽑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싶진 않고 예. 2년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도민들을 만나면서 예. 정당하게 도민들의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스로 원칙 지키는 정치 계속 부탁드리겠고 앞으로 제주를 위해서 많이 좀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무원들 사이엔 새로 뽑힌 도지사와 교육감이 개방형 공무원 자리에 기용한 선거 공신들을 어쩌다 공무원 어공이라고 비꼬는 말이 있습니다. 오영훈 도정에서도 어쩌다 공무원 어공이 된 선거 공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선거 공신들이 맡은 자리에서 훨씬 더 일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마치 점령군처럼 권한을 내세우며 조직의 틀을 깨버리고 도정 운영에 부담을 줬던 선거 공신들이 그동안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다 공무원이 된 선거 공신들이 이번엔 제대로 일을 하는지 제주도민과 공무원들이 더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포커스 인제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